자, 1차 부등식 활용은 얘들아 문제를 읽고 식을 작성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차가 6인 두 정수의 합이 20보다 작아요 라고 알려줬는데요.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차는 항상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수학에서 말하는 차예요. 그럼 내가 차가 6이었다는 건 큰 수를 x라고 놨으면 작은 수는 뭐라고 넣을 수 있을까요? 큰 수를 x라고 놓으세요. 큰 수를 x라고 놓으세요. 근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더니 6이 나왔대. 네모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서 x 2항이다. 그래서 x를 2항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마이너스 네모니까요. 네모는 뭐라 쓸 수 있어? 부호 반대로 가야 돼요. x 마이너스 6. 요게 작은 수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큰 수를 x, 작은 수를 x 마이너스 6. 근데 두 수 중에서 x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첫째 줄 보면 두 정수의 합이 큰 수랑 작은 수를 더했는데 20보다 작아 이렇게 돼야 돼요. 식을. 맞죠? 두 정수의 합이 20보다 작아 이렇게 식 쓰는 거야. 그러면 x랑 x 더하니까 몇 x예요? 2x. 그지? 마이너스 6 이쪽으로 넘어가면 26. 그럼 x가 뭐보다 작다? 13보다 작다. 그럼 우리 13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뭐야? 그래, 12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식을 써오는 건데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어떻게 갈 거냐면요. 우리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알겠죠? 무슨 상황인지. 이렇게 이어져야 돼. 그럼 이거 연속하는 세 자연수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그 중에서 얘를 x라고 놓으면 1은 얘들아 2보다 1만큼 작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뺀 거예요? 2에서 1 뺀 거잖아요. 그럼 얘는 x에서 1 뺀 거야. 그럼 얘는 3은 얘들아 2보다 1 크잖아요. 그럼 x에서 1 큰 걸 어떻게 쓸 거야? 그래, 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문자로 쓰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근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 3명을 더하재. 3명 더하니까 몇 x예요? 그래, 3x가 뭐보다 작대요? 78보다 작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x가 뭐보다 작다 할까?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니까요. 약분하면 얼마겠어요? 26. 그럼 우리 26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앉아보세요. 제일 큰 거 뭐예요? 25. 여기 25면 얘들아 여긴 뭐였겠어요? 26. 여기 뭐였겠어요? 24. 요렇게 세 개 다 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답이에요. 세 자연수를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준상이는 3번의 수학시험에서 91점, 82점, 95점을 받았는데요. 4번에 걸친 수학시험의 평균이 9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다 점수를 더해서 그리고 나누기 4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그 4번 지금 91점, 82점, 95점이고요. 4번째 점수 뭔지 몰라요. 근데 평균 구할 때 다 더해가지고 뭘로 나눈다고요? 그래. 근데 그게 몇 점 이상이 된다고요? 90점 이상 이렇게 식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 더해볼까요? 91 더하기 82 하면 173이잖아요. 그럼 둘이 더해주면 얼마야? 268 플러스 x가 90 이상이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 4를 좀 곱해볼게요. 이렇게 4 곱하면 약분되면서 268 플러스 x가 360 이상이야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268 넘어가서 마이너스 268 하면 x가 얼마일까요? 92점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 네. 자, 한 개에 1,400원인 도넛 4개 샀대더라. 그럼 얼마 쓴 거야? 1,400원짜리 4개 사면? 얼마예요? 1,400원짜리 4개 샀대요. 그래, 5,600원. 근데 얘들아, 쿠키는 몇 개 샀는지 안 알려줬잖아요. 쿠키를 한 개 사면 800원, 2개 사면 1,600원이잖아요. 그럼 X개 사면 얼마일까요? 그렇지, 그렇게 쓰는 거야. 800X. 근데 그 가격이 2만원 이하가 돼야 된대. 그래서 5,600원 넘어가면 얼마일까요? 800X가요.
2만원에서 5,600원 빼면 얼마야? 14,400원인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들아, 양변에 800분의 1을 곱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약분돼서 x가요. 0 2개, 0 2개 약분하고요. 8이랑 144 약분하면 8, 64, 18 이렇게 되겠네요. 몇 개까지 쓸 수 있는 거야? 쿠키 몇 개까지 살 수 있어? 18개. 이런 식으로 씩 쓰는 거예요. 5번. 자, 다정이는 인터넷 슈퍼에서 사과와 감을 합해서 12개를 사려고 한대요. 그래서 사과랑 감을 합쳐서 12개를 살 건데, 만약 얘들아, 사과 10개 사면 감 몇 개 산 거야? 2개 산 거잖아요. 그지? 사과 8개 사면 감 몇 개 산 거야? 4개 산 거잖아요. 그럼 사과를 X개 사면 감은 몇 개일까요? 너는 이거 4개 어떻게 대답한 거예요? 12 빼기 8한 거잖아요. 그럼 12 빼기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자, 근데 사과를 한 개에 1,000원이래요. 1,000원. 근데 감은 800원이래요. 얘들아, 너네 1,000원짜리 10개 사면 10,000원이죠? 1,000원짜리 8개 사면 8,000원이잖아요. 그럼 1,000원짜리 X개 사면 얼마예요? 그래, 1000X. 그럼 감은 얼마였을까요? 800 곱하기 12-X 이렇게 꼭 괄호 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배송비 얼마까지 붙었대요? 2,500원 붙었는데 그게 지금 전체 가격이 13,000원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일단 분배 좀 해볼게요. 분배하면은 9,600 마이너스 800X예요. 그리고 여기 1000X랑 800X 빼주니까 몇 X예요? 200X. 9,600원이랑 2,500원 더해주면 얼마야? 둘이 더하면? 12,100원인가요? 거기가 지금 13,000원이래요. 그럼 얘들아, 12,100원이 넘어가면은 200X가 뭐보다 작은 거예요? 900원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양변에 200분의 1 곱하면은 약분돼서 X가요? 약분 되니까 2분의 9란 말이에요. 자, 2분의 9는 얘들아, 소수로 바꾸면 10분의 45라 4.5예요. 그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감 4.5개 샀어 이런 말 없잖아요. 몇 개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4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현재 형의 저축액은 16,000원이고요. 동생의 저축액은 8,000원이래요. 여기다 써보면 형이 16,000원, 동생은 8,000원. 근데 얘들아, 형은요 매달 1,000원씩 넣을 거고요. 동생은 매달 2,000원씩 넣을 거래요. 그럼 얘들아, 한 달이 지나면 1,000원이 추가됐을 거고요. 2달이 지나면 2,000원, 3달이 지나면 3,000원 추가됐겠죠. 그럼 X개월이 지나면 얼마 추가됐을까? 형은 원래 16,000원이었는데 1,000원씩 X개월이 지나면 한 달 지나면 1,000원, 2달 지나면 2,000원, 3달 지나면 3,000원, X개월 지나면 1,000X 이렇게 추가됐을 거예요. 동생은 원래 8,000원이었는데 매달 2,000원씩 넣을 거래. 한 달이 지나면 2,000원, 2달 지나면 4,000원, 3달 지나면 6,000원, X개월 지나면? 그래, 2,000X. 근데 지금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어? 동생이 몇 개월 후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동생이 더 많아야 된대. 맞지? 부동산 얘가 더 커야죠. 그럼 얘들아, 1000X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얘랑 빼니까 1000X 남았을 거고요. 8,000원 이쪽으로 넘어가면 얼마야? 16,000원 빼기 8,000원 하니까요. 8,000원이잖아요. 그럼 얘들아, 양변에 1000분의 1 이렇게 곱할 거예요. 1000분의 1을 곱하니까요. 공색에 약분되면서 8보다 커요. 8보다 커야 된대. 그럼 몇 개월부터야? 9개월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오늘 보드카페의 이용 요금은요, 1시간까지 4,000원이래요. 1시간 이용하면 4,000원이래요. 그런 다음에 1분마다 50원씩 추가된대요. 1분마다 50원씩 추가된다면 얘들아, 1분에 50원, 2분에 100원, 3분에 150원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X분이 지나면 얼마 추가됐을까? 50X 이렇게 추가됐겠죠. 내가 X분 더 추가로 이용했대. 그러면은 50X원이 추가됐겠죠. 그래서 총 이용 요금이 6,500원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들아, 4,000원 넘어가서 빼면 얼마예요? 50X가 2,500이잖아요.
그럼 양변에다가 50분의 1을 곱해주니까요. 약분 돼서 x가 약분하니까 5곱랑 250을 약분하니까 얼마야? 50 이렇게 됐겠지. 50분 추가했대. 그럼 얘 몇 분 논 거야? 1시간 50분 동안 논 거예요. 근데 1시간은 몇 분이야? 그래 60분. 그러면 몇 분 이용한 거야? 110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일단 요 얘기가 좀 필요해요. 자, 어떤 양말 가게에 공장이 있대요. 양말 공장에서는 한 켤레에 500원이래요. 근데 이거를 양말 가게 사장님이 양말을 공장에서 사와가지고 양말 가게에서 팔 거야. 근데 양말 가게 사장님은 한 켤레에 1,000원에 팔겠대. 그럼 얘들아, 이 사장님이 여기서 물건을 사와서 1,000원에 팔면 이 사장님 얼마 벌었어? 그렇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의 이익이 500원이야. 이렇게 될 거야. 맞잖아. 이 사장님 500원 번 거 맞죠? 근데 여기서 공장에서 정한 가격,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원가라고 할 거고요. 이건 사장님이 정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정가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익은 정가에서 원가를 뭐 한 거예요? 이익은. 왜 500원이 나왔어요? 정가에서 원가를 뭐 한 거예요? 뺀 거. 맞지? 이익은 얘들아 1,000원에서 500원 뺀 거잖아요. 정가에서 원가를 뺀 거래. 이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구할 거예요. 자, 지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원가가 4,500원인 물건을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30% 이상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되니? 라고 물어봤는데 자, 지금 현재 원가가 4,500원이에요. 근데 정가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X라고 놓을 거예요. 뭔지 몰라요. 안 알려줬잖아요, 문제에서. 근데 얘들아, 여기서 10%를 할인했대요. 10%를 할인했다는 건 몇 %만 받겠다는 거야? 그래, 90%만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가 진짜 정한 정가는요, 찐 정가 이렇게 갑시다. 우리가 진짜 정한 정가는요, 90%만 받겠대. 근데 우리 90%는요,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90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죠? 이익은 정가에서 원가 빼지. 정가에서 원가를 뺄 거야. 정가에서 원가를 뺐을 때 그때 이익이 원가의 30% 이상의 원가의 30% 원가의 30%는 100분의 뭐라 쓸 거예요? 그래, 100분의 30. 30% 이상으로 얻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 맞아요? 조금 어려운 거 맞아요? 자, 그럼 약분하면 얘들아 10분의 9x 마이너스 4,500이 더 커요. 약분하니까요. 45 곱하기 30 하니까 얼마겠어요? 15, 100, 1350 이렇게 됐겠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4,500 넘어가면 얼마예요? 10분의 9x가요. 4,500을 더하니까요. 5,850 이렇게 됐겠죠. 맞아? 그럼 여기 양변에 뭐 곱해야 돼요? x만 남기려면 역수 곱하잖아요. 그래, 9분의 10 이렇게 곱해야죠. 그럼 약분이 되니까요. x가 뭐 이상이 되는 거야? 9랑 약분이 되네요. 이거 일단 3으로 약분해주면 3으로 약분해주면 3일은 3, 28, 39, 27, 15, 그 다음 50이야. 1950에다가 또 한 번 3으로 약분하면요. 3으로 약분하면 3, 6, 18, 15, 650이에요. 650 곱하기 10 하니까 얼마야? 네, 6,500원 이상으로 잡아줘야 된대. 이렇게 갈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집 앞 문구점에서는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8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600원이래요. 자, 집 앞에서는 한 자루에 8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한 자루에 600원이래요. 근데 얘들아, 할인 매장을 갈 때는 교통비가 발생하는데요. 왕복 1,000원이래요. 그럼 얘들아, 내가 집 앞에서 한 개 사면 800원, 두 개 사면 1,600원, 세 개 사면 2,400원, X개 사면 얼마야?
800x. 똑같이 할인 매장에서도 x에 사면 600x였겠죠. 단 할인 매장을 갈 때는 1,000원을 더 들고 가야 되네. 버스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근데 할인 매장에서 살 때가 더 유리하다는 건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더 가격이 싸야 할인 매장을 갈 거 아니에요.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더 가격이 싸야 할인 매장을 갈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600x 넘어가면 200x가 더 커요. 1000보다. 그럼 양변에다가 200분의 1 곱할 거 아니에요. 200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약분해주니까요. x가 더 커요. 약분해주니까 5보다. 몇 자로부터 된다는 얘기야? 6자로부터는 할인 매장 가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풀면 돼요. 자,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4,000원이 입장료의 30%를 할인해 준대요. 30명 미만의 단체는 몇 명 이상부터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자, 우리 한 사람이 가면은 4,000원이래요. 그럼 2명이 가면 8,000원, 3명이 가면 12,000원, X명이 가면 얼마야? 그래, 4,000X. 근데 얘들아, 4,000원짜리가요. 단체 이용권을 생각해 봅시다. 30명이 가면 4,000원짜리 30명 가면 이렇게 곱할 거잖아요. 몇 퍼센트 할인해 준다고요? 30% 깎아준대. 그럼 몇 퍼센트만 받겠다는 거야? 그래요. 70%는 분수로 뭐라고 표현하자고요? 그래, 100분의 70. 내가 곱할 거야. 근데 단체 이용권으로 사는 게 언제 더 유리하니? 언제 더 단체 입장권이 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약분 좀 할게요. 공 2개 약분하면 여기 40 곱하기 30 곱하기 70 남아있고요. 여긴 얘들아 4000x예요. 그럼 양변에다가 4000분의 1을 곱할 건데 여기다가 4000분의 1 곱할 거예요. 그러면 공 하나 이렇게 약분하고 4 약분하니까요. 뭐 남았어요? 약분돼서 x가 뭐보다 크다? 3, 7에 21. 그럼 몇 명부터는? 22명이 모이면 4,000원 내는 것보다 단체 입장권 사서 입장하는 게 훨씬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22명부터는. 자, 윗변의 길이가 5cm고요. 높이가 7cm인 사다리꼴이 있는데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49 이상이 돼야 된대요. 자, 우리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요?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요? 그래, 맞아. 나누기를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사다리꼴 넓이에요. 자, 근데 지금 윗변의 길이가 5cm고요. 높이가 7cm라고 줬어요. 근데 아랫변의 길이 몰라요. 근데 넓이가 49 이상이래요. 넓이 구해볼게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얘들아 x 플러스 5야. 거기에다가 높이 곱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2분의 1 곱했을 때 넓이인데 넓이가 49 이상이래. 이렇게 씩 써야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양변에다가 일단은 얘들아 얘랑 얘랑 곱해주면 2분의 7이잖아요. 2분의 7에 x 플러스 5가 49 이상이래. 그럼 양면에 일단 쌤이 7분의 1을 좀 곱해볼게요. 7분의 2. 7분의 1을 곱하면 약분되니까 x 플러스 5가 더 커요. 약분하면 7이잖아요. 7이 14. 그럼 넘어가면 x가 뭐 이상? 9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몇 cm 이상 해야 돼요? 아랫변은 9cm 이상 이렇게 풀면 돼요. 자, 5,000원을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데 형의 몫의 2배가 동생 몫의 3배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 5,000원을 형이랑 동생이 나눠 가질 거래요. 그럼 너네 잘 생각해봐. 형이 1,000원 가져가면 동생은 얼마 가져가는 거야? 4,000원 이렇게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럼 형이 X1 가져가면 동생은 얼마 가져가는 거야? 여기서 5,000원에서 빼기 X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요만큼 가져갈 거래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형의 몫의 2배가 문제 봐봐. 형의 몫의 2배가 동생 몫의 3배 이하가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형의 몫의 2배가 동생 몫의 3배 이하가 돼야 돼. 그럼 지금 얘랑 얘랑 곱하니까 2x잖아요. 3을 이렇게 분배해 주니까요. 15,000원 마이너스 3x예요. 그럼 마이너스 3x 이쪽으로 이항하면 5x가 15,000원 이하니까요.
x가 뭐 이하가 될까? 5분의 1 곱하니까요. 약분하면 얼마겠어요? 그래, 3,000원. 형이 몫은 3,000원이 제일 많이 받는 거고. 넘어가 봅시다. 13번. 자, A 지점에서 11km 떨어진 B 지점까지. A 지점에서 얘들아, B 지점까지가 11km래요. 11km. 자, 얘들아,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거기다 그려놓으세요, 이거를. 거리, 속력, 시간, 요 그림 좀 그려놓으세요. 거기 문제에다가. 동그라미, 약간 요렇게 짝대기 2개 그어가지고 거리, 속력, 시간. 요게 좀 필요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좀 풀 수 있는데, 자, 문제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5km를 걷다가 도중에 시속 3km를 걸어서 3시간 이내에 B 지점까지 도착해야 된다라고 써있네요. 됐어요? 그럼 얘들아, 처음에는 시속 5km를 걸었대. 근데 도중에 시속 3km로 바꿨어요. 요만큼 시속 3km로 갔대요.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시속 5km로 걸은 거리를 X라고 하면은요, 이거 다 더했을 때 11이 나와야 돼요. 그럼 핑크는 뭐가 됐겠어요? 여기가 X야. 근데 이거 더했을 때 11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11에서 뭘 뺀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써야죠. 자, 요게 지금 위에 쓴 게 거리예요, 거리. 요게 거리예요, 요게 거리. 근데 지금 힌트를 어떻게 줬냐면 3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된다고 힌트를 줬네요. 그래서 시간에 관한 식이 있을 거예요. 시간은 얘들아 어떻게 쓸 거냐면, 시간은 이 그림 어떻게 가는 거냐면 속력분의 거리야, 이렇게 할 거야. 속력분의 거리야. 시간을 구할 때 시간을 싹 가려봐. 그리고 분자 분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럼 여기서 걸린 시간 얼마일까요? 속력분의 거리라면서요. 뭐라고 쓸 거예요? 속력분의 거리래요. 속력이 5, 거리가 x래. 그럼 이게 뭐라 쓸까요? 여기서 걸린 시간은? 그래, 5분의 x. 여기서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요. 보이는 대로 쓰면 돼요. 3분의 11-x. 근데 몇 시간 이내에? 3시간 안쪽으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씩 쓰는 거야. 시간에 관한 식 쓰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5와 3을 통분할 때 뭘로 통분할 거예요? 15 곱해요. 15 곱하니까 3x. 자, 15 곱할 건데 약분하면 5잖아요. 5 남기고요. 얘네들은 괄호 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분배하면 45예요. 자, 그러면 3x 플러스 55 마이너스 5x가 45 이하래. 자, 둘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자, 55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한성아, 여기다가 양변을 뭐 곱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한성아, 부동호가 어떻게 돼? 바뀌어요. 약분하니까요. x 약분하니까 5가 됐겠죠. 그래서 시속 5km로 걸은 거리는 최소 몇 킬로예요? 5km.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계속 요 문제 좀 몇 개 있거든요. 자, 14번도 봅시다. 자, 주원이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 시간 동안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올 거래요. 자, 여기서 상점까지 갈 건데, 얘들아, 이런 얘기야. 내가 지금 여유가 1시간 있어. 근데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올 거야. 근데 멀리 있는 상점에 가면은 기차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하니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역에서 상점까지 거리를 xkm라고 해볼게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물건을 사는데 12분이 걸리고요. 계속 갈 때나 올 때나 시속 3km로 걸었대요. 그럼 잘 생각해봐. 시간에 관한 식을 쓸 거예요. 시간에 관한 식.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어요. 잘 생각해. 갈 때 걸린 거리가 x, 속력이 3이에요. 그럼 시간이 얼마예요? 다시. 거리가 x, 속력이 3. 근데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래, 3분의 x. 그 다음 얘들아, 물건을 12분 골랐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12를 플러스 해주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여기가 얘들아 지금 시속이잖아요. 시속은 1시간에 3km를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분이잖아요. 분. 시간이랑 분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갈 때 3분의 x,
12분은 60분 중에 12분을 걸었어. 이렇게. 이 시간 동안 물건을 골랐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갈 때도 시속 3km, 거리가 x잖아요. 그럼 걸린 시간이 얼마야? 3분의 x. 해서 나 몇 시간의 여유가 있죠? 1시간 이내에 물건 사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기차를 탈 수 있잖아요. 됐어요? 그럼 약분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지. 5분의 1. 이렇게 쓸게요. 그럼 또 양변을 뭐 곱할 거예요? 15 이렇게 곱했겠죠. 그럼 분배하니까요. 5x 플러스 3 플러스 5x가 15래. 그럼 10x가 3이 넘어가니까 12래. 그래서 x가요. 양변에 10분의 1을 곱해주니까 10분의 12래요. 그래서 x가 1.2km 이내에 있는 상점에만 갔다 올 수 있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승준이와 유진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 도로를 따라 걷고 있대요. 승준이는 이쪽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승준이는 얘들아 시속 4km고요. 그 다음에요. 유진이는 시속 6km래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데 얘네가 있잖아. 여기까지 왔다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근데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3.5km 이상이 돼야 된대. 3.5km 이상이 돼야 된대. 얘네들이 떨어지는 거리가. 그럼 잘 생각해봐. 승준이가 걸은 거리랑 유진이가 걸은 거리를 더했을 때 3.5보다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둘이 걸은 거리가 점점 멀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됐어요? 우리 거리는요, 속력이랑 시간을 뭐 하는 걸까? 속력이랑 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구할 때 가려보세요. 나머지 두 개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들아 내가 시간을 얘네가 X시간 걸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승준이가 걸은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을 곱해자고. 그럼 몇 X? 속력이랑 시간 곱하니까 4X. 유진이는요? 6X. 얘네들이 걸은 거리를 합쳐서 3.5보다 더 컸으면 좋겠대. 3.5 이상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계산하면 10x가요? 3.5 이상이에요. 자, 그럼 양변에다가 10분의 1 곱할 거잖아요. 그럼 x가요? 0.35 이상이에요. 근데 얘들아 좀 이상하지 않아요? 0.35시간. 이거 일단 문제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좀 특이하잖아요. 교무실 가서 채점해달라고 그래요. 자, 그럼 얘들아 0.35시간은 100분의 35시간이잖아요. 자, 이거 5로 약분 좀 해볼까요? 5로 약분하면 20분의 7시간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분모 분자에 3을 곱하면 얘들아 60분의 21시간은 아까 전에 내가 12분 쉬었어 라고 할 때 60분의 12라고 썼는데요. 그럼 얘는 몇 분일까요? 21분, 60분 중에 21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21분 이상 걸어야 된대. 2개 남았네요. 2개. 자, 얘도 얘들아 다 공식이 있어요. 전부 다 공식이 있는 건데 공식을 얘들아 외워줘야 돼요. 아까 전에 그려간 거랑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야.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야. 자, 지금 문제 읽어볼게요. 자, 선생님 항상 소금물 문제를 풀 때 비커를 그려서 가는데요. 자, 20% 소금물 300g이 있대요. 비커를 그릴 건데 밑에다가 소금물의 양을 쓸 거고요. 위에다가 소금의 양을 쓸 거예요. 근데 지금 30% 소금물 300g이 있는데요. 이 소금물의 농도를 11% 이하가 되려면 최소 물을 얼마큼 더 넣어야 되니? 여기서 물을 더 넣어가지고 농도가 12% 이하인 물을 더 넣어서 농도가 12%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소금물 300g에다가 물 Xg을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소금물이 몇 g 됐어요? 내가 여기다가 만약 100g 추가했대. 그럼 300에서 100g 추가하니까 몇 100g이 돼야 돼요? 400g. 그럼 얘는 뭐라 쓸 거예요? 300 플러스 X 이렇게 썼겠죠? 그 다음 얘들아 위에 이제 이 소금의 양은요 요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요 공식 그대로 갈 거예요.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100분의 농도가 몇 %예요? 30. 소금물의 양은 얼마래요? 300.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예요. 공식 대입하는 거예요. 공두개 공두개 약분하니까 30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90. 자, 여기도 똑같아요. 소금의 양 구할 거예요. 요 공식으로. 100분의 농도가 얼마라고요? 12. 그 다음 소금물의 양은 얘들아 300 플러스 x인데 이렇게 괄호 쳐서 곱하는 거예요. 알겠죠? 괄호를 쳤다는 건 뭐 하자는 얘기야? 분배하자는 얘기야. 자, 분배할 건데 얘들아 공두개 공두개 약분되잖아요. 그럼 3 곱하기 12 하니까 뭐 남아요? 36. 그 다음 요렇게 분배하면 얘들아 100분의 12x래요. 자, 그럼 우리가 보라색으로 쓴 것만 볼 거예요. 왼쪽 비커가 갖고 있는 소금의 양이랑 오른쪽의 비커가 갖고 있는 소금의 양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36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빼주면 얼마겠어요? 54. 그 다음 100분의 12x. 그럼 여기다가 12분의 100을 곱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6으로 약분해주면 2랑 9예요. 그럼 얘랑 또 약분하면 50 곱하기 9 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450 이상 넣어야 된대. 뭐야? 답이 왜 없어요? 2랑 6 9에 54. 뭐야? 어디서 틀렸어요? 36 플러스 90. 어디서 틀렸을까요? 여기서 틀렸나요? 6으로 약분하면 6, 2, 12, 6, 9, 54 2랑 100이랑 약분하면 50인데요? 어디서 틀렸죠? 내가 맨 처음에 틀렸나? 여기가 틀렸네 얘들아. 몇 %예요 처음에? 20%네요. 그럼 여기가 20이 되니까요. 여기 얼마가 돼야 돼요? 60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럼 여기도 60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러면은 넘어가면 얼마예요? 넘어가면은 24 100분의 12x. 자, 다시 여기서 12분의 100을 곱해주면 얼마예요? 여기다 12분의 100 곱하면 얼마일까? 약분하면 2잖아요.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예요? x가 뭐 이상? 200 이렇게 쓰면 되겠죠. 200g 이상 넣어야 된대. 마지막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5% 설탕물 200g에다가 5% 설탕물. 얘들아, 설탕물이나 소금물이랑 같은 뉘앙스예요. 자, 여기다가 설탕물 200g 넣을 거고요. 5%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10% 설탕물을 섞었대. 그래서 농도가 6% 이상인 6% 이상인 설탕물을 만들 거래요. 자, 그럼 얘들아, 내가 얘 Xg 섞었다 그러면 이거랑 섞었으니까 여기는 몇 g이었겠어요? 200 플러스 X였겠죠. 이렇게 둘이 섞었으니까요. 마지막이잖아. 조금만 볼게요. 자, 여기 공식은요 얘들아, 여기 지금 내가 설탕의 양을 쓸 건데 그거 이 공식이랑 똑같아. 설탕이랑 소금이랑 같은 거야. 그럼 여기 똑같이 100분의 농도가 5 이렇게 써야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얼마예요 지금? 200. 그럼 약분하니까 5, 2, 10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100분의 농도가 얼마야? 10. 소금물의 양은? 설탕물의 양은? X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얘는 약분되니까 10분의 1 X. 자, 여기도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을 할 건데 분배할 거예요. 분배하면 공두개 약분되니까 6, 2, 12. 그 다음 얘도 이렇게 분배하니까 100분의 6X래. 그럼 노란 색깔만 볼게요. 자, 왼쪽 비커는 설탕이 이거랑 합쳐졌고요. 오른쪽 비커는 얘만 남았어요. 근데 왼쪽 비커가 더 많아야 된대. 요렇게 쪼갤 거예요. 그럼 얘들아 얘는 그냥 그대로 갈 거야. 요렇게 쓰면 얘 넘어가면 100분의 몇 X예요? 10 빼기 6이니까요. 4. 10 넘어가면 얼마예요? 2.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4분의 100 곱하면 얼마겠어요? 4분의 100 곱하면 약분해서 2, 약분하면 얼마? 50 이렇게 됐겠죠.